다시 찾은 고향집 서울역에서 내린 기차표 한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한영수는 그 표를 쫓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서울은 없으니까요. 낡은 가방 하나만 든 채 마을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영수를 이끌었습니다. 정말 40년이 흘렸구나.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업 실패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가슴팍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깔리고 새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정작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하나하나가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디어 고향집 앞에 섰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녹슨 대문, 잡초로 뒤덮인 마당. 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지나가던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한영수 아닌가? 그 도망간 한영수 말이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억울했지만 해명할 수 없어서 그냥 떠났던 그날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가 내 마지막 보금자리다. 영수는 녹슨 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심으셨던 감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홀로 자란 감나무는 이제 거대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빈집 안에 울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영수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야, 정말 너구나. 돌아보니 어린 시절 단짝 친구 박철민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이장이 된 철민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아,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서 철민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됐어. 이제 돌아왔잖아. 그걸로 된 거야. 철민의 도움으로 집 정리가 빨라졌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갈고 방충망을 새로 달고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어떻게 지내?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혼자야.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그날 오후 마을 슈퍼에서 영수는 우연히 정희와 마주쳤습니다. 65의 정희는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가 인사했지만 정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정희씨가 영수씨 돌아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퍼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때 일 해명이라도 하려나?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영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마당에서 정희와 함께 별자리를 찾으며 놀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그때 왜 떠났는지 설명도 못하고 그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병원 처방전을 꺼내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가기 전에는 진실을 밝혀야겠어. 그는 다짐했습니다. 마당 정리를 하던 영수는 장독대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 속에 반쯤 묻힌 낡은 상자였습니다. 호기심에 파내어 보니 플라스틱 포장지에 쌓인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겉봉에 적힌 글씨가 정희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야,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니? 나는 너를 믿었는데. 편지 날짜는 40년 전. 영수가 떠난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영수는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희의 그리움과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 험담을 해도 나만은 너를 믿었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말없이 사라져버리니 나도 모르겠어. 10번째 편지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김진우 아저씨를 만났어. 그분이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봤다고 하더라. 영수야, 너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구나. 영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우,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마을에서 논 관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마을 창고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수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진우 아저씨가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려 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제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졌어. 영수야, 어디 있니? 돌아와. 내가 너를 믿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나는 네가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떠났어. 그는 40년간 품고 있던 오해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글. 마지막 편지는 5년 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영수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네가 돌아와 이 편지들을 읽게 되면 그때는 모든 걸 용서해줄게. 편지를 읽은 후 영수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 앞에 막막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 철민을 찾아갔습니다. 철민아, 그때 일 기억나니? 물론 기억하지. 창고에서 농기구와 비료가 없어졌을 때 말이야. 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우 아저씨가 진짜 범인을 봤다고 했다는데? 영수가 물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 하지만 김 아저씨가 말하기도 전에 트랙터 사고로 돌아가셔서 결국 진실은 묻혀버렸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 글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영수가 억울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아. 정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영수가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왜 왔어?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 네가 장독대 아래 묻어둔 편지들을 찾았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편지들 아직 거기 있었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나는 네가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떠났어. 미안해. 영수가 말했습니다. 의심? 나는 끝까지 너를 믿었어. 김진우 아저씨가 진실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잖아.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오해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히고 싶어. 나 때문에 네가 힘들었다면 적어도 내 억울함은 풀고 가야지. 영수의 목소리는 절실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김진우 아저씨 아들이 아직 마을에 살고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볼까? 김진우의 아들 김상철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농기구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와 정희가 함께 가게를 찾았습니다. 상철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요? 상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었어요. 40년 전 창고 도난 사건 말입니다. 영수와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늦게 논 순찰을 돌고 계셨대요. 그런데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숨어서 지켜보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정희가 급히 물었습니다. 마을 청년 둘이 농기구를 훔쳐나오는 걸 보셨다고 해요. 그중 한 명이 마을 이장 아들이었다는 거죠. 영수와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이장 아들은 마을 문제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수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장과 친했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셨죠. 그러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철은 창고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모르니 뭔가 흔적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창고 안을 뒤졌습니다. 먼지투성이 농기구들 사이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사진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6월 15일 밤 11시 30분 창고에서 이장 아들 최두식과 그 친구가 농기구를 빼내는 것을 목격함. 증거로 사진을 찍었으나 어둠 때문에 선명하지 않음. 영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40년간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널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니야. 나도 너를 믿지 못했어. 서로 믿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들에게 남은 건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아버지의 증언과 사진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최두식도 오래전에 도시로 떠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영수야, 정말 억울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모든 것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영수에게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희야, 차 한잔할까? 영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찻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40년이 흘렸구나.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냥 살았어. 너 기다리다가 포기하다가 그렇게. 정희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나는. 정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둘이 여기 있구나. 마침 잘 됐네. 다음 달에 마을 축제가 있는데 같이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인력이 부족해서. 축제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전통놀이도 하고 마을 특산물도 팔고 영수도 뭔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희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축제 준비를 위해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 영수와 정희는 자연스럽게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전통음식 코너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정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메뉴를 정했습니다. 너 기억하니?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호박전.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너무 맛있어서 혼자 다 먹어서 혼났잖아. 영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마을 축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서울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홍보 포스터를 만들고 정희는 마을 아줌마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영수씨,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마을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수가 손으로 쓴 현수막 글씨가 예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서예를 조금 배웠어요.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가르쳐주세요. 아이들이 졸랐습니다. 영수는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는 법부터 기본회까지 정성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정희도 아이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방과 후에는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천천히 해봐. 급하면 맛없어져.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축제 당일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우들도 있었습니다. 영수와 정희가 준비한 전통 음식 코너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호박전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광장에서 전통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와 정희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마을이 활기찬 게,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게, 그러게 예전 우리 어릴 때 생각나네. 영수가 답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뒷정리를 하면서 영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영수야,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축제가 성공했어. 이장 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고향집 마당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축제의 여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 응, 너도 잠이 안 와? 두 사람은 나란히 평상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별자리를 찾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마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수야, 병원에는 다니고 있어?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은 꼬박꼬박 먹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 실제로 고향에 돌아온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영수는 마을회관에서 아이들과 서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이라는 글자 어떻게 써요? 하나이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붓을 들고 정성스럽게 사랑을 썼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해 쓰는 거야. 급하면 안 되고 정성스럽게. 아이들은 한 글자씩 써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정희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느라 수고 많아. 재미있어. 아이들이 순수해서 좋더라. 영수야, 저녁은 먹었어? 아직이야.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먹을래? 김치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간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아픔을 견뎠는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 물어봐. 결혼 생각은 안 해봤어? 정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했지.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더라.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알겠어. 진짜 사랑은 기다릴 수 있는 거라는 걸. 크리스마스 이브
마을회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차린 포틀럭 파티였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정희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아이들이 졸랐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예쁘네. 영수도 동의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멈춰 선 두 사람 눈을 맞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응, 이제는 괜찮아.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자. 정희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자. 영수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같이 살까?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수는 고향집 대문을 새로 칠했습니다. 푸른색으로 칠한 새 대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희가 짐을 들고 영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이사 오는 거야? 약속했잖아. 남은 생을 함께 살기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 칠한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다시 우리 집이네. 마당에는 정희가 심은 꽃씨들이 봄을 기다리며 흙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집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향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